이 무의미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없애는 것이 과연 진정 가정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또 여가부의 이제 정책 대상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인가? 여가부에서 변경하려는 주요한 내용은 법의 이름입니다. 법의 이름을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2004년에 제정이 되고 제정된 직후에 인권위에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정상가족을 떠올리게 하고 이 정상, 비정상으로 가족을 나누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이다. 법명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계속되는 논란인데요. 이 정상가정이라는 용어가 이 법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 이퀄 정상가정. 그러니까 이 법은 정상적인 가정만을 돌보는 법이고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차별을 유도하는 법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태와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이 건강 가정이 되어서 점차 더 가정의 기능이 강화되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자는 법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이 사실 여성학계 그리고 진보 쪽이라고 불리우는 쪽에서 이 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해서 반대를 해옵니다. 법의 제정 당시부터 이런 논의를 하셨던 많은 여성학자분들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여가부에도 많이 들어가 계시고 여가부 산하기관에 계시고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이 법 제정에서 논의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타파하려는 이유는 가족의 해체는 그거는 정상이나 비정상으로 보거나 국가나 어디서 나서서 해체를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의 해체는 너무 정상적인 것이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 현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이루는 사회 기초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 공동체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이 기본 이념, 우리가 이제는 섣불리 말하기도 어려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이 당연한 이 발전의 방향을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춘숙 의원님과 남인순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을 살펴보면요, 신설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의 형태로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차별 금지의 규정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을 통해서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감이나 차별된 의식을 차별받은 느낌을 갖는다. 이것은 사실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차별을 하면 안 돼 라고 강조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 규정을 굳이 법에 많은 반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에 여성계 쪽에서 주장했던 법이 가족지원기본법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족의 범위에 추가시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실혼, 미혼모, 미혼모부 가족, 위탁아동 가족, 공동생활 가족, 후견인이 있는 가족, 외국인 가족, 단독 가족,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족, 이렇게 가족의 범위를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논쟁이 많이 있는 동성혼 가족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대통령령은 어떻게 정하냐면 국회에 보고를 하긴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결국 이 법에 대통령령을 정하게 될 텐데요. 지금 현행 법안에 개정안에 보시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가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만 남겨놨단 말이죠. 이런 법 문항이 왜 들어가는 것인지 왜 꼭 필요한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조항 들어가는 것은 다시 뺄 수 없고 오히려 이걸로 인한 악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데 법에 쏙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만 발생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문화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약간 보수적이었죠. 그리고 법은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해야죠. 전 세계가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서구의 예가 굉장히 좋은 모델로 발전이 되어 있느냐. 사실 일부 그 페미니스트들께서는 거기서 좋은 점들만을 따다가 독일에도 이런 제도가 있고 프랑스에도 이런 제도가 있고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유럽은 사생아 혼외자 비율 40%입니다. 우리나라는 2% 정도 됩니다. 이것이 나쁜 건가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법을 한번 만들어두면 우리 자녀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질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의 어떤 법과 제도가 굉장히 좋다.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진적으로 법과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땜빵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뭐 돈을 좀 덜 벌고 약간 손해를 보고 힘들게 감당을 할 수 있지만 이 기본 질서, 사회의 기본 질서에 해당하는 가족 질서를 이런 식으로 갖다 놔버리면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형태가 어떠하냐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실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을 어떻게든 법안을 내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나의 능력치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과연 수많은 법이 있는 것이 좋은 사회인가? 사실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님 법안도 거의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그럼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럼 두 분 다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실적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족의 형태를 논의할 때인가? 지금 코로나로 온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민생 법안도 아니고 어떤 다른 큰 이슈가 터져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아니고 17년 동안 계속 똑같은 논쟁, 이걸 통해서 가족을 어떻게 더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해묵은 가정의 정의를 민법보다 늘릴 것인가, 그리고 그걸 정의 안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원칙으로 할 것인가 예외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념 논쟁으로 찬반 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안에 대한 얘기를 보실 때 그냥 편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법이 나왔을 때 나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법을 보실 때는 이 법을 통해서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면 내 아이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 그냥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특히 기본법이 바뀌어버리면 그 안에 질서들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개별법도 다 바뀌고 더 세분화되고 더 강화되는데, 그 안에서 내 아이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좀 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검증하죠, 스스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검증해야 내 가치관과 맞는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